강 비서관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와서 한 얘기 먼저 들어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일로 대통령님과 정유아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아버지로서 대단히 매우 죄송합니다. 아이가 조사를 받고 행위에 대한 벌이 결정되면은 아들의 안정을 취하는데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랑스에서 한 달 연륜 이상을 이제 체류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노숙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큰 정치적 부담을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아 국회의장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격려를 주셨습니다. 정유아 의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강제 없이 아이 스스로 귀국해준 데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대. 아버님께 혹시 뭐 털어놓은 게 있나요? 예, 참 아들아 사랑한다 그 멘트가 참 가슴을 울리는데요. 사실 이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강 비서관은 자신의 직장도 잃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들 얼마나 참 그동안 같이 데리고 양육을 하면서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바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감사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강제로 안 끌어오고 네가 이렇게 귀국하자 하니까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한 달 이상 체류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노숙을 했나 봐요. 그 부분도 예상하는 게 좀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버지로서 참 이 안타까운 심정이 얼굴과 말투에서 그냥 절절하게 묻어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좀 어떤 교육시킨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반성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국가 전체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나마 아버지로서 본인이 프랑스에 갔는데 아들이 순순히 따라왔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게 법률상으로는 네. 아직 지금 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가 아직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찰 단계에서 응급조치만 취해달라는 이런 부담이고, 네. 현지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어떤 형사사법 공조로 이렇게 범죄인 인도 조치를 취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 이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가서 설득해서 데리고 이제 따라가자, 들어가자겠고, 아들이 따라준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아들이 네.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되겠네요. 시간이 걸리고 어찌할 길이 없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 프랑스 현지 경찰에다가 인도를 해서 현지 경찰에서 체포하는 절차를 밟게 한 다음에 거기서 구속시켜서 우리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넘겨받아야 되는 거죠. 네. 강명 교수님. 그동안에는 민박집,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잘 지내고 돈 떨어지니까 대사관을 통해서 신속 송금제도? 신속 해외 송금 지원제도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받아서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노숙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또 돈 떨어지니까 노숙도 했다는데, 약간 이 전체 이야기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건 많이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이 있다고 했는데 또 신속 해외 송금 제도 이런 걸 또 이용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래, 그런 제도가 어떻게 있는 줄 알고 그런 어떻게 알았을까? 정신질환자가 했을까, 이런 느낌도 그런 있어요. 느낌도 좀 드는데, 이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힘들었을 겁니다. 아들의 IQ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우리 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공개를 해야 됐던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IQ가 좀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수치인데 그런까지 공개한 건 어떻게 보면 아들을 좀 정신질환하니까 좀 보호를 해달라, 좀 형량을 줄여달라, 이런 그렇죠. 취지가 나중에 좀 형을 섞여 있겠죠. 받더라도 이 정신질환이 좀 이제 참작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수치스럽지만 IQ까지 공개를 한 것이 아닌가. 이 아버지 마음은 참 아플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실업자도 됐고
또 범죄자 아버지가 되는 뭐 이런 이중고를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많은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아들인 줄 알았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정의화 의장 아들인데 강씨냐 이러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잠시 뒤에 네. 이 바로 강씨 청와대 폭파 협박범이 경기경찰청에 도착한다고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네요. 근데 뭐 저는 그 이번 사건을 보고 느낀 것이 네. 뭐 정신질환자에 관해서 우리 사회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면 아주 심한 정신분열증으로 환각환청으로 전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 정신병에도 많은 종류가 있고 지금 이 용의자 강 씨의 경우에는 관계부적응, 우울증 뭐 이런 걸로 입원 치료도 받았고 입원 치료라는 건 가다 두고 치료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약물 치료도 받았고, 예. 그 다음에 또 면담에서 하는 카운셀링도 받았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중한 정도로 보이는데 네. 이번 치료는 웬만한 경우는 안 시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저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네. 저는 뭐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네. 의사의 면밀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가장 먼저 앞으로 할 일이 아들의 안정이다, 정신적 안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게스트하우스 나와갖고 길거리에 노숙하고 뭐 어쩌고 했다는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신병이 심해지고 하면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각에서 뭐 정신병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실제 이제 이 사람이 입원 치료를 받은 그런 경력이 있는 걸로 볼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네. 이번 이게 일종의 범죄입니까? 이것도 정신병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처벌하기 쉽지 않겠지만 뭐 그것이 가볍다고 한다면 그건 뭐 단순히 정상 참작에 불과한 것이고 처벌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게 사건이 분명한 게 예. 트위터 올리면서 이게 프랑스에서 올렸다고 하는 IP가 그냥 분명히 나왔거든요, 보면. 예. 그 다음에 거기서 협박 전화를 프랑스 파리 전화번호 그대로 그냥 썼지 않습니까, 보면. 예. 거기 그 중에 한 번은 또 대사관 안에서 지금 전화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용의자를 그렇게 빨리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사관 안에서 전화를 쓰다 보니까 금방 우리나라 경찰에 의해서 이게 파악 가능한 지금 이런 상태가 네.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노련한 그리고 지능적인 일반적인 협박범이었다면 이렇게 그렇게 허술하게 협박을 할 수가 정말로 없었던 뭔가 거죠. 국정을 혼란시키고 대통령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사실은 네. 그렇게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거는 조금 정신질환이 있는 이 젊은 친구에 의한 어떤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해프닝이다. 네. 이런 것이 그냥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보다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주안점이 돼야 물론 이제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러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예. 제가 오늘 강 비서관이 인천공항에서 한 얘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한테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하는 거 안 하고 또 강 비서관이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졸지에 자기 직장을 잃었고 그리고 진짜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뭐 보좌관 생활을 참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격려해준 정의와 국회의장한테 감사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먼저 자기보다도 아들 안정이 더 중요하다.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예, 사실 처음에 이 사실 내막들이 이제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협박 트위터를 보내고 협박 전화를 하는 것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군경이 대거 출동해서 국가 예산 낭비했고요. 우리 국정원 일부 혼란을 초래한 건 맞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범죄가 세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했던 건데 내부 사정을 보니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할 만하고요. 저는 정의화 의장께서 더 크게 써서 사표들 반려하고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강 보좌관의 바로 아들, 잠시 뒤면은 경기경찰청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화면과 함께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강 비서관의 아들, 왜 갑자기 그 머릿속에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그리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왜 비서실장의 사저를 폭파해,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했을까요? 그거는 정신과 의사가 이제 네. 상담을 통해서 네. 그걸 이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사람이 보통 정신병이 있어도 입원 치료를 권하지는 않거든요. 우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외래 진료를 하는데 입원 치료를 할 정도면 상당히 심한 전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정신과 의사가 너 왜 그 대통령 사저하고 이런 데다 폭파하겠다 했느냐, 거기에 무슨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면 아마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강군이 작성한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보면요, 예. 현 정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또 네. 보면은 그냥 본인이 어떤 조건을 지금 제시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이 네. 그냥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폭파하겠다 그러면서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음 정권까지 폭파하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네. 협박죄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는 네. 협박죄가 되려면 적어도 그 협박이 정말 그 위협을 주는 네. 것은 돼야 되는 건데, 이 정도로 무모한 말, 전혀 폭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본인의 그 위치를 다 노출시키면서 한 이런 행동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무모한 네. 정신질환에 따른 행동으로 보여져서 예. 지능도 좀 떨어진 그런 행동으로 보여져서 과연 협박죄가 될까 좀 의문입니다. 근데 딱 한 의문이, 네. 그때 아버님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까지 했었던 이걸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왜 프랑스를 가도록 그냥 놓아뒀을까? 어허. 그 부분은 제일 조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보면. 네. 그러니까 걱정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간다, 굳이 가겠다 그러면 누구를 딸려 보내든지 뭐 같이 보내든지 이래야 되고, 네. 사실은 좀 돈도 넉넉하게 쥐어서 이렇게 보호시킨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데, 예. 혼자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조금 좀 석연찮은 대목이 있어요. 예. 혹시 한 기사에 이- 보니까 이제 강군이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했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 봐서는 좀 의문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게 어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게 혹시나 뭐 국제 테러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이 참 그나마 다행인 거고, 또 이 사건 자체도 이 강군이 정의와 국회의장의 보좌관 아들이 아니었으면 네.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겠죠. 그냥 국내에서 어떤 사람이 약간 정신질환이 있어서 이런 전화를 했었다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 묻혔을 텐데, 정의와 국회의장 이름이 나오니까 이 사건이 나오니까. 고, 또 예전 같았으면 지상파에서 잠깐 다루고 넘어갔을 그런 뉴스인데 이제는 종편에서 굉장히 더 크게 다루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지금 한간에서는 혹시 강 비서관이 집에서 자주 바로 청와대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한테 좀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니까 그 뇌리에 박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부자지간에 대화가 많은다면 네. 사실은 정신질환의 확률이 많이 적죠.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돼 있을 가능성이 일단은 많이 높고, 네. 두 번째는 저 젊은 친구다 보니까 젊은 친구 또래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정부라든지 현재의 권력자에 대한 반감을 주로 갖지 않았을까. 집보다는 네. 다른 또래 집단하고 네. 얘기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아마 형성될 부모하고 수 있다. 대화가 정말 많았다면 예. 이런 사태가 아예 발생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네. 그 비서관께서 평상시에 뭐 정권에 대한 불만 얘기를 해서 그걸 인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정권, 현 정권, 다음 정권도 뭐 다 폭파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네. 다음 정권은 아직 그 정도의-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 정권을 지금 폭파하시겠다고 말을 썼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지도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저는 이 아들이 심지어 이런 어마어마한 일까지 벌릴 수 있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에 따라 순순히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거 보면서 저는 이 아들이 오히려 뭐 현 정권에 대한 불만 뭐 이런 인식은 없고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능이 좀 낮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애착 관계 이런 것에 아직 좀 하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강 비서관이 굉장히 자기 업무에 몰입하는 스타일일 것 같다는 느낌이 뭐 어딘가에 만약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아주 집중적으로 몰두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 제가 화면상 느낌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몰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라든지 자식들하고 대화하거나 뭔가 따뜻한 관계를 맺을 만한 시간이 많이 적었고 그래서 방금 강현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고 싶다는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이 가진 병명이 이제 관계 부적응, 불안, 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을 설명하는 건 되겠죠. 강 비서관이 평소에 뭐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차기 정권까지 막 험담을 드러나서 들어갔다고 그거는 좀 지나친 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정도의 대화가 가능한 부자지간이면 저런 행동을 하는 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었거나 어리거나 상관없이 사랑을 듬뿍 받으면 이게 공격적인 성향이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이 결핍돼 있으니까 저런 성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IQ가 이렇게 낮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했던 행적들을 보면 과연 그런 사람이 한 행동일까라는 가끔은 의문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행동이에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해외 신속 송금 제도 이런 거를 우리도 몰랐던 것을 이용했다라든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청와대 어디다가 뭐 전화를 했다라든지 혹은 트위터에 쓴 글을 보면 그 글을 읽어봤더니 IQ 89가 쓴 글이라고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다음 정권을 폭파하겠다 이 부분에서 좀 이상했지만 지금 그 바로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어요. 협박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아니 이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했던 행동인가 글인가 그렇게 생각도 들면 또 저렇게 보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음 정권 그 부분만 빼면 그 부분만 빼면 왜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하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시지요 했는데 받아들일 만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를 않은. 근데 저기도 보면 글자에 오타가 없잖아요. 보면 깔끔하잖아요. 보면. 띄어쓰기도 또 그것도 깔끔해요.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몰입하는 성격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전 인자가 일정 부분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보면. IQ 89라고 하는 것이 그게 딱히 그냥 지능 지수가 모자란데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되게 트위터나 SNS 올릴 때 사회 지도층도 가끔 맞춤법을 틀리는데 아주 안 틀리고 잘 해놨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저런 측면에서는 이해가지 않는데 자, 지금 우리 이제 조사를 할 때도 과연 이 협박범이 제대로 자기가 왜 그래서 이 협박을 했는지 이거 제대로 진술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저 정도의 글을 쓰고 그 정도의 IQ면은요, 사실 본인의 그 마음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아버지가 사실 뭐 필요하다면 대동해서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한 다음에 진술을 유도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마 조사하면 그 아들의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의사 표시는 할 수 있겠죠. 의사 표시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왜 그랬냐고 깊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협박을 이렇게 하고 한 것만으로도 징역 5년 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만약에 정신병이 있어서 이거는 전혀 의도 없이 자기도 잘 모르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량은? 저게 그러니까 심신상실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없다. 이 정도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치료감호라 그래서 공주에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치료감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 절차를 밟으면 되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형을 조금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또 부모가 밖에서 민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조금 구금했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